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성희롱과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등으로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도감사위원회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약국. 전북특별자치도청에 한 간부급 공무원 아들이 운영했는데 최근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여기 언제 문 닫았어요? 해당 공무원은 아들의 약국에서 최근 2년간 1,0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오세요? 또 다른 한 간부급 공무원은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해당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이 가능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전라북도의 한 부설기관장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복무 태만을 일삼는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갑질 피해자는 25명, 복무 태만은 3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부들의 잇따른 비위에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아무리 거대한 성과를 거뒀더라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도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책된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충남 서부 8개 자치단체는 보령댐을 상수원으로 공유하고 있다 보니 가뭄이 들면 급수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시설 노후 문제로 인해 대규모 단수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하루 3,000벌의 옷을 세탁하는 공장입니다. 한쪽에 옷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세탁기는 절반만 가동됩니다. 세탁 과정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단수된다고 보내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아파트 단지엔 급수차가 등장했고 상인들은 대형 대야에 물을 받아 장사를 합니다. 받아놓은 물 이거 떨어지면 손님 못 받고 이제 어려운 지형이죠. 지난 7일과 8일, 9일 충남 서북부 4개 시군에서 33만 명이 잇따라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라인에 노후된 밸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수를 위한 밸브를 열었다가 닫혀야 물이 별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제대로 원활히 공급이 되는데 그 닫힘이 되지 않아서요. 가뭄 때면 급순환을 겪어온 주민들은 이제 노후시설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불만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뒷문을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불편할 텐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거를. 이거 참 큰 걱정이에요 이거.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보령댐을 취수원으로 195km 길이의 광역상수도를 통해 하루 28만 5천 톤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사고가 난 홍성가압장 시설은 26년 전 만들어졌지만 최근 정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어 노후시설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을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 16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러 개의 상자를 전달합니다. 안에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통과를 바란다는 시민 160만 명의 서명부가 들어있습니다.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과 남부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되는데 꼭 필요한 법입니다. 특별법은 올해 초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려 발의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곧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부산 여야가 함께 발의한. 하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한 달 만에 목표인 100만 명을 돌파했고 최종 16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꼭 통과되기를 모두 기원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 부산시는 부처나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남 완도에는 바닷물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해양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개관 1년 만에 약 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완도군이 해양치유센터의 더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태중 기자입니다.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거품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한쪽에선 천연 머드를 팔과 다리에 발라봅니다. 너무 좋네요. 부드럽고 피부가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와봤어요. 방문객들은 다양한 해수 체험으로 활력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팠는데 이게 해수 치유센터에 와서 이렇게 한번 놀아보니까 기운상 다 난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해수치유를 주제로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이한 완도 해양치유센터에는 관광객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완도군은 차별화된 해양치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완도가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행사엔 국내외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해양자원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올해로 한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이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국내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특히 제주도가 상징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올레길에 돌로 만들어진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한 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설치된 기념물입니다. 한 아세안 센터와 제주도는 이 산책로를 한 아세안 올레길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 아세안이 기존 대화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The elev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ASEAN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5th anniversary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demonstrates the building of trust, strategic trust, mutual trust between both parties. 한 아세안 센터는 제주 올레 8코스에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벤치 1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가 아시안 국가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아시안 국가의 국민들이 제주를 더 많이 찾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각국의 고위 관계자와 학계 인사들이 모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후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도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가 한아세안 관계가 앞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호주, 미국, 일본 등에 이어 6번째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충남 서산은 올해 충청권에선 처음으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했고 내년에도 취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 일대에서는 조류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산시의 이완섭 시장을 김다루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서산에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했습니다. 국제도시로 거듭난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금년 5월 8일 어버이날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그리고 대만의 기룽시를 거쳐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크루즈가 잘 취항이 됐습니다. 이 일은 서해를 깨우는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산시가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발판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크루즈가 11만 4천 톤급의 배거든요. 그래서 길이 전장만 하더라도 한 290m나 되고 높이는 아파트 11층 높이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큰 배인데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2,596명이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크루즈를 띄우는 일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내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간 일정으로 대만의 기륭시를 거쳐서 거기 먼저 가가지고 일본의 나가사키로 갔다가 우리 부산항을 입항하는 마찬가지로 6박 7일간 일정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예, 우리 서산에 중앙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즐겨 찾고 참 좋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곳인데요. 이 호수공원 아래쪽에 좀 지대가 낮은 곳에 임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12,003평방미터. 평수로 한다면 3,630평 정도 되는데 그곳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곳을 호수공원 층고 높이에서 덮는 거죠. 그럼 하나의 이제 광장이 생기는데 이 광장을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런 푸른 초록 광장, 잔디를 심어가지고 탄소 중립에도 앞장서고 또 가장자리에는 나무도 심고 물길도 만들고 트랙도 좀 이렇게 만들고 해서 여러모로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 아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1층 주차장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지붕처럼 덮으면 이제 하나의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를 3배로 활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럼 주차장은 복층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한 45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됩니다. 이 극심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가 되는 것이고 이 호수공원의 확장판 개념으로 넓혀 가지고 시민들 모두 남녀노소가 언제든지 365일 즐겁게 힐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또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8,6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투자 협약을 위해 직접 이탈리아에 다녀오셨다고요? 이탈리아의 애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정유회사인데 세계 7대 정유회사하고 61개 나라에 이렇게 진출돼 있는 아주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 자회사가 애니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와 우리 서산의 LG화학 그리고 충청남도 우리 서산시 이 4자 합동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2027년까지 30만 톤 규모의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1,480억에 이르고 8,600억 규모의 이런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경제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폐식용유에 수소를 첨가해 가지고 이런 그 바이오 오일을 생산해 가지고 항공유라든가 디젤로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서산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천수만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고요.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열립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국제적인 공동 대표단까지 오셔서 둘러도 보고 갔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한 26개국, 많게는 뭐 30개국에서 많은 그 조류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오셔서 함께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연인원 한 1만 명 정도가 또 오셔서 함께 또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만남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대화가 열리기 때문에 많은 부분 힐링도 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좋은 교육의 또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 차질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식과 일식 등 분야별 서울 시내 최고의 셰프를 선정하는 서울 미식 어워즈가 어제 한강 노들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번째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식 분야 민글스의 강민구, 일식 소수원의 박경재 등 7명의 셰프가 분야별 최고의 셰프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국내 미식 전문가 45명의 추천을 받아 서울 미식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